자, 제2의 동학개미 운동일까요? 단타만 나면 한국 증시입니다. 쓸쓸하게 봐야 할지, 그래도 다행이라고 봐야 될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가 또 급락 그리고 반등 이렇게 좀 오가게 되면서 혼란하다 혼란해 이런 단어가 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단기 변동성을 노리는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 거래가 좀 집중되어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와 단타 쪽이 왜 이렇게 기승 부리는 건지 일단 이주연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이런 시장이어서 그런 걸까요? 왜 이렇게 단타족이 많죠? 시장이어서 그렇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 게 일단은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반도체 특히 주도주로서 그동안 역할을 했었던 반도체 그리고 기술주가 좀 상승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좀 지수를 전반적으로 끌고 올라가 줄 수 있을 만한 그 상황을 만들어 줄 텐데 지금 기술주가 전체적으로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조금 반등이 나왔다라고는 하지만 단기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추세적인 상승으로 진입을 했다고는 아직 좀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도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고 뭐 경기 침체라던가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라던가 아직까지 좀 잔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대규모 자금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현물 시장 자체가 거래 대금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좀 유입되고 있는 자금들도 거의 없다 보니까 개인들 중심으로 이제 단기 트레이딩 테마성 상승이 좀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 단기성 수급에 집중을 해야 되나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테마성 상승에 물론 뭐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보셔야 될 거겠지만 지금은 좀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는 업종들 중심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들이 당분간 좀 쉬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는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면 뭐 제약바이오가 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엔터주라던가 게임이라던가 이런 신성장 산업들로도 계속해서 좀 자금이 들어오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시세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런 업종들에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서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좀 충분히 좋은 결과 있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가장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런 부분들이 부재했다라는 게 큰 이슈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개인들은 이슈, 테마 있는 쪽으로만 짧고 굵게 단타를 하는 것이다 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 비트 그래서 그런 건지 좀 급증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네요. 이런 것들을 좀 좋게 봐야 될 건지 오히려 좀 더 보수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이 또 한 말씀 해주시면 투자자분들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비트라는 것 자체가 신용을 많이 해왔다라는 끌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누군가 우리의 물량을 받아줘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수급에 대해서 아직까지 관망하는 흐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들 특히 외국인 현물도 그렇고 선물도 그렇고 아직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선물 같은 경우에는 더 빠지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현재 관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는 더 보수적으로 임해야 한다. 오히려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쪽을 나눠서 보게 되면은 지금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어요. 그동안 지금 지난 월요일부터 보게 되었을 때 개인들은 코스피에 3조 3천억 원을 매수를 했습니다. 이만큼의 돈이 어디서 났나 싶을 정도로 그쵸? 코스피는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고 특히 레버리지라든지 신용에 대한 비율을 보게 되었을 때 지금 코스피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흐름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신용잔고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신용잔고 월요일에 7천억 원이 줄었고 관련했을 때 월요일과 화요일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또 그날 개인은 대다수 매도 흐름들 그리고 오히려 외국인은 9천억 원을 샀습니다. 그 뜻은 현재 코스닥 쪽에서 반대 매매는 이미 나올 대로 다 나왔고 그리고 외국인이 현재 코스닥 쪽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 지금 뭐 신용이라든지 레버리지를 하시더라도 조금 더 유리한 쪽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거기가 코스닥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트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만약에 한다면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투자해보는 게 어떠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국장은 역시 단타다라고 하는 분들이 요즘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 관련해서 단타도 극성이다라고도 하는데 주요 섹터 그리고 또 주의점 우리가 좀 알아봐야겠죠. 그냥 단타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물리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주의점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지금 대선이 사실 10월까지는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하고 가장 큰 테마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의점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올라갈 때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시에 접근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뭐 해리스가 될지 뭐 트럼프가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지지율 자체도 계속해서 좀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치열하게 접전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누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때는 또 잠깐 올랐으면은 뭐 해리스 관련한 이 트레이드가 또 성행을 했다가 또 잠깐 또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면은 또 트럼프 관련 트레이드가 또 성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올라가는 종목을 잡게 되면은 좀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정 시에 접근하는 전략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 대통령 후보가 조금 이제 지지율 측면에서는 5% 정도 여론조사에서 앞섰다라는 기사들이 좀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서 최근에 좀 신재생 에너지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었죠. 뭐 풍력 관련주도 어제 뭐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적을 굉장히 좋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얹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그리고 이게 그 CS 윈드 한 종목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풍력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았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소 관련한 종목군들이 또 상승 나오는 모습들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해리스 관련해서는 친환경 관련한 그 종목군들이 좀 상승이 나오고 있고 추세 전환에 대한 어떤 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 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안에서 저는 탑픽으로는 항상 CS 윈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 시마다 좀 담아가는 전략으로 가져가셔도 충분히 좋을 만한 그런 종목이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 자체, 뭐 친환경 종목이라던가 그리고 대마 관련한 종목군들 해리스 테마로 좀 많이 시장에서는 관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흐름들 자체는 9월 10일에 또 대선 토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토론 이후에 또다시 뭐 트럼프라던가 해리스라던가 누구든 간에 일단 좀 우위를 점할 수 있을 만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 만한 좀 변곡점이 형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주의를 하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좀 이런 리스크를 다 피하고 싶다. 갑자기 급등했다, 급락했다 이런 게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랑 트럼프가 좀 겹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공통으로 정책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이제 업종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최근에는 코인 관련해서도 좀 이제 공통 정책으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코인도 좀 얘기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은 좀 제약바이오 우선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둘 다 강조하고 있는 게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소비자들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라는 이 입장 자체는 같이 좀 공동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같은 경우에 시장 자유경제에 맡겨야 된다라는 거를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무조건 이제 관련해서 보셔야 되고 또 방산 관련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리 해리스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전 세계 흐름 자체가 지금 방산에 대한 그리고 이런 좀 그 GDP 대비 한 2% 정도까지 이제 방산 비용을 예산을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미중 갈등 관련한 내용들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은데 최근엔 조선이죠. 그래서 일단 이런 종목군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단기 조정 시에 이제 접근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은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 이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상회할 수 있을 만한 결과를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들어보시면서 좀 정리되세요? 한마디로 올라가는 종목을 잡으면 물린다. 누구나 아는 기정 사실이긴 하지만 이게 투자할 때 적용이 돼야 됩니다. 미증시든 한국 시장이든 똑같이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이 변동성 큰 거 너무 어려운데요 하신다면 두 가지도 겹치는 종목 업종이 있다고 합니다. 해리스 트럼프에 겹치는 업종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 코인, 제약바이오 그리고 더불어서 방산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개인 투자자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형주들을 굉장히 많이 사들여요. 와, 이때가 찬스인가 하고 막 사들이고 있는데 개인이 좀 주가 고점까지 이걸 올릴 수 있는 것인가? 이제는 이런 얘기까지도 또 우리가 얘기가 나와요. 그쵸?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올릴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팀장님? 아니요. 아니다. 일단 결론부터 보면은 지금 뭐 코로나 때와 비교를 하시는 것 같은데 코로나와 지금의 상황을 비교하기에는 다소 다른 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기간 때는 유동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개인분들이 특히 삼성전자에 굉장히 큰 매수세를 더해줬고 그때 당시를 좀 기억을 해보면은
외국인이 한 7만 5천에서 8만 원까지 올렸고 그 이상은 개인들이 올렸어요. 그런데 결국 개인들도 계속 올리기에는 돈의 한계가 있다. 결국 그 자금에서 누군가 사주고 누군가 또 사주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사주지? 거기가 고점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좀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다소 부족한 현실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저가에 대한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또 공교롭게도 이 종목군들의 신용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코스피 전체 신용에서 약 10% 정도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신용하시는 분들 저가 매수라고 과감하게 들어가시는 건 다소 부담스럽다. 그 이유가 신용을 하면은 만약에 이제 비율이 140% 맞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증거금을 납부를 해야 하고요. 증거금 납부 못하게 되면은 반대 매매가 나올 수가 있다는 점 우선 첫 번째로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월마다 나가는 이자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운영하는 자금 자체가 굉장히 크다면 이런 이자에 대한 부담들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각 종목마다 이제 신용에 대한 기간이 있어요. 이런 기간들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 보니까 사실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종목에 대해서 신용을 하시는 것은 다소 부담스럽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아직까지 지금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흐름들은 아닙니다. 매크로에 대한 지표 우리가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거기다 반도체 같은 경우가 현재 AI 투자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들, AI 반도체로 인해서 쏠림이 굉장히 과하게 나왔다 보니까 낙폭이 좀 나왔던 부분들,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지금 약간 희소가 되어 있긴 하나 그래도 우리가 계속 경제 지표는 확인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다음 주에도 CPI라든지 혹은 고용 지표들 그리고 잭슨홀 미팅 굉장히 다양한 매크로 지표들이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 이런 점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본다면 지금 당장의 매수보다는 저가에 대한 매수 그러니까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은 우리가 엔비디아의 가이던스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조금씩 사모으는 단계. 그러니까 내가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해서 전고점까지 올릴 거야라는 기대보다는 내가 일단 발을 걸쳐둔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SK하이닉스, 지금 삼성전자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확인해야 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분할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100이라는 현금이 있을 때는 10% 이하의 비중으로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10% 이하의 비중 같은 경우도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0번 이상 분할해서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 같은 경우는 내가 언제 어디서 매수를 하는지 그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한 번에 들어가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드릴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성이 좀 많았고 개인들이 다 이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그건 아니다.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수급이 받쳐줘야 올라가는 시장이다. 이런 또 개인 투자자의 한계성을 얘기해 주셨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엔비디아 가이던스 확인하고 나서 조금 더 봐야 되기 때문에 십시일반으로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모아가자 전략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종목들 좀 볼까요? 오늘 장 마감 전에 좀 담아볼 금리 인하 관련주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삼바도 있고요. HDC, 현대산업개발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서 원픽 종목은 뭐가 될까요? 알테오젠 가지고 오셨네요. 김신 팀장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좋다 했는데 뭐 얼마나 좋고 어디까지 갈까 이런 것도 기대되네요. 전 35만 원 이상 적어도 그 정도는 보고 있고요. 눈빛에서 강렬함이 느껴져요. 제가 요즘 이제 종목 이야기를 할 때 네. 다들 눈이 무섭다 이렇게 하시는데 네.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기술력 굉장히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좀 내가 바이오 종목군들 공부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 찍어드립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니면 알테오젠 하셔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이 위치 같은 경우는 키트로다 SC 쪽에 대한
미래 가치가 대부분 반영이 되고 있는데 결국 로열티를 3% 받는지 4% 받는지 5% 받는지에 따라서 상방은 굉장히 크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3% 같은 경우가 이전에 좀 리포트에 따르면 30만 5천 원 라인대 그리고 5% 받게 되었을 때는 42만 원까지인데 최근 머크의 실적을 보게 되었을 때 키트루다가 지금 분기 매출이 약 10조 나오고 있다는 네. 점을 감안하면 이전에 가이던스 자체가 28년에 키트루다 연간 매출 40조 단순 계산으로 따졌을 때 10조인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지금 성장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다면 알테오젠 실적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니 현재 시점에서도 접근하기 용이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바이오 어려우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진짜 뭘 사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알테오젠을 좀 금리 인하 관심주로 한번 넣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또 이야기 여기서 좀 듣고 다음 주에도 함께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주실랭 여러분들 오늘 함께 해주신 내용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과 또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댓글 보니까 국장에서 성공하면 어느 장에서도 성공한다라고 할 정도로 시장 많이 힘드셨죠. 한 주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